할아버지, 소고기 짜장면 드실랍니까? 짬뽕 드실랍니까? 소고기 짜장면 먹어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은 처음 먹어보네. 띵호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인사이드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정리한다면 아파트 매매가 및 전셋값 상승과 분양시장 회복을 들 수 있는데요. 입주 물량의 감소로 인해 중소형대를 중심으로 매매값과 전셋값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근 현상까지 보이던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모처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주상복합은 건설사들의 할인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되는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이것이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현재 울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 있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돈이라 하는 돈을 이렇게 너무 재산을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돈입니다. 진짜 솔직히. 쇼핑도시 이런 데서 지지도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렴한 분양가가 이런 분양시장을 좀 촉진시켰던 요인이 되고 있고요. 3.3평방미터당 1,000만 원이 넘던 울산 지역 분양가가 최근 800만 원, 70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형 평형 아파트 건설사들도 할인 분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과 건설사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갈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해와 강변 양쪽으로 늘어선 주상복합 아파트의 풍경이 이제 그리 낯설지 않은데요. 최근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판매에서 울산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시공한 이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2010년 3월 31일이 준공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전 한 달쯤 전에 2월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우자판 시공사가 아마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로 아마 짐작이 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세대 내에 사전점검 상태가 굉장히 부실하고 문짝도 제대로 안 달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전점검 하다 보니 입주 예정자들이 그걸 보는 순간 울산 최고의 아파트다라고 선전한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배신감에 젖어서 그때부터 이런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입주민들이 세 동의 텐트를 설치해놓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공사하자 문제에 대해 시공사 측이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입주민들이 지적한 하자 공사는 주로 공용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 전체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참 이 고품격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거 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리가 안 돼요. 네. 천장에서 제거해낸 판넬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다 피고 이게 벌써 몇 달째 지금 이거를 방치를 하니까 이런 곰팡이가 이만큼 씁니다 지금. 여기뿐 아니고 지금 여기 여러 군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어려워도 이런 것은 생활 불편이 굉장히 초래되는 건데 이것은 큰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층 건물이다 보니 화재를 대비한 피난층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재작년 여름에 태풍이 불 때
그때 딱 떨어진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뭐 1년 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판넬이 떨어져서 바람이 더 들이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 바람이 불면 소리가 온 아파트에 진동을 합니다, 이 소리가. 웅웅 하는 소리가. 피난층 벽면 곳곳에서 판넬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바로 저 밑이 있는데 저렇게 저 밖으로 치거든요.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다행히 그 사고는 안 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 판넬이 바람에 떨어져 나간 상태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남은 판넬도 바람에 위태롭게 보입니다. 외부와 열려있는 피난층이기 때문에 판넬이 외부로 떨어질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가든지 절로 날아가겠죠. 그럼 이 무게가 제법 되는데 이게 만약 사람 머리를 쳤다 그러면 큰 부상 나죠. 그래서 차에 이게 만약 하면 차가 파손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시공사 측이 아파트 하자 환급금 이행을 미루고 관리 상태마저 부실하자 입주민들은 출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막는 시위까지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후발 입주자들은 환급금을 차감하고 입주한 상태라 초기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2011년 1월 달에 결국 그 시행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즉 의미로 중도금 대출이자 환급, 그다음에 분양가 10% 할인 그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입주를 거부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일거에 공제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고, 저희들 같은 입주파들은 이미 돈은 다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회차로 분할해서 환급을 해주겠다는 문서를 약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시공사 측에서 입주율에 따라 단계별로 환급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지만 지난해 3월 1차 입금이 마지막이었고 입주율이 80%에 달해도 입금이 되지 않자 입주민들은 법원에 환급금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대우자동차 판매 측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초기 입주한 130세대에 지급해야 할 환급금은 전체 분양금의 10%에 달하는 100억 원 상당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채권이고 약속이고 약정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법정관리 이후에 지금 우리 업체가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시위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우자동차 판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처리 방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직은 별다른 방안이 나온 건 없고, 지금 저희가 회사 분할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2011년은 건설사들에게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가 이어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마련한 대출금 압박이 심해서 부도기업이 속출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한계에 달한 건설사들은 올해도 대출금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할인 분양이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건설사의 대출금 압박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는 것인데요. 남구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도 할인 분양을 실시했고 초기 분양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70%의 미분양 상태에서 일괄 33% 경매 가격 수준의 할인은 초기 입주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67% 깎아내리는 행태라고 봅니다. 초기 입주자들은 33%의 할인은 경매 가격 수준이라며 시공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이런 수준의 할인 분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3%는 경매 가격 수준입니다.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33%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대기업의 행포라고 보거든요. 경매는 1차 경매는 감정가가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감정가잖아요. 그럼 1차에서 분양가에서 경매 들어갔다가 한번 유찰되면은 80%, 그다음에 또 20% 하니까 64%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2차까지 유찰된 경매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경매도. 맞죠? 총 287세대 중 할인 분양을 받지 못한 초기 입주자는 3분의 1 수준. 이들은 건설사의 할인 분양이 초기 입주민을 기만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33% 600만 원대 이렇게 하니까 정말 화가 나고 두산에서 최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할인 분양하되 우리 재산상의 피해는 가지 않을 만큼 자녀 세대의 또리 분양을 하겠다 그랬는데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할인 분양한 것은 명백한 재산상의 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33%를 갖다가 딱 못을 받고 나서 할인을 해버리면은 우리 재산권을 33% 밑으로 행사 안 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33%라는 말을 딱 못을 안 박아놨으면 20%에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15%도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언제나 33% 밑에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놔버린 이 대기업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으로 들어올 신규 분양자들을 막기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를 홍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하면 한 1,000만 원 조금 넘겠네요. 넘죠. 넘지. 근데 그게 지금 600만 원대로 내려와 버렸으니 집집마다 보는 것도 한 1억 한 5천에서 한 2억 정도가 빠집니다. 우리 집은 1억 8천이더라고. 빠집니다. 1080에 우리는 맞아, 1억 8천 와서 1억 8천이더라고요. 요즘 1억 8천 같으면 조그만 아파트 하나 안 사겠습니까? 건설사는 보상 차원의 지급이 있었고 분양가 할인율도 순차적으로 높인 것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주민들과 주장이 엇갈립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미 저기 기존 입주 세대에 대해서는요. 2천에서 4천까지 이미 그 보상을 좀 어느 정도 입주 전에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안 한다고 동의서까지 다 쓰셨어요. 예, 그거는 애초에 우리 입주를 할 때 이제 그 선납으로 해가 이자료로 해가지고 다 지해준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혹시 할인을 하는 것 때문에는 좀 양해를 좀 해주라 하길래. 그거는 우리가 한 3천만 원 내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양해를 하겠다. 그 이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금 그 할인을 했을 뿐 아니라 할인 분양한 것도 단계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세대별로 다 차이가 나거든요. 40평 때는 22% 정도 했어요. 그것도 초기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이제 초기에 분양을 하다가 안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그렇게 진행한 거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저희들도 그 손실을 다 손실까지 다 봐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TF 상환 때문에. 건설사는 손해를 봐가면서 분양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초기 입주민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솔직히 우리 다 보지만 한 달 세가봐 일해봐서 봉급 얼마 받습니까? 그지요? 그래 모아갖고 있지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래 진짜 이런 집을 하나 장만해가 왔는데 이 재산을 200도 아니고 2천도 아니고 돈을 거의 2억 돈이라 하는 돈을 이렇게 너무 재산을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돈입니다. 진짜 솔직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잠이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은행에서 50 내지 60% 정도씩 그 대출을 낸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때 많이 낸 세대는 60% 이상 낸 세대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33%를 빼면 자기 재산이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 흔히들 말하는 저희는 정상적으로 건설회사 믿고 들어와갖고 완전 깡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거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일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울산 알지만 전부 들어올 때 남편들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다 해서 넣은 집들도 많아요. 통상적으로 뭐 주상복합뿐만이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시공사하고 입주민하고 갈등이 있는 게 입주 시기에 이제 분양 가격 이하로 이제 매매가가 형성될 때 즉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될 때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업성이 낮은 단지들을 무리하게 분양한 측면이 그 현재 이제 그 시공사 입주민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과거 분양 경기 과열의 여지는 2011년까지 이어져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금과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건설사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양가대로 아파트를 구매한 초기 입주자들은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결국 짓기만 하면 된다는 묻지마식 아파트 개발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즉,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개발 바람에 거품이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다행히 작년 후반기부터 조금씩 아파트 분양 시장이 되살아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고 올 한 해는 울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해 봤습니다. 2011년 분양시장에선 2007년 정점을 찍었던 분양 경기 과열의 후유증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실감한 입주자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에는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도 높은 가격의 분양가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그 속성을 보면 지가가 또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높은 분양가에서 사는데 지금 손해봤다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위화감. 결국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분양가와 매매가가 현실화될 때 마지막 거품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가 뭐 연초에 비해서는 한 18% 정도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저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 쪽도 한 3,300가구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일 문제는 중대형 평형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좀 빨리 없어지는 것이 분양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때 만 세대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은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남아있는 물량이 대형 평형 위주라 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아직까지는 울산에서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미분양의 95% 정도가 대부분 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차 소폭이지만 미분양 물량도 감소하는 것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평형이 할인 분양의 수모를 겪은 반면 중소형 평형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이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쪽이 그동안 품귀 현상에 적용을 받아서 울산 전체의 그 가격대가 거의 뭐 한 20%에서 30%대까지 올랐지 않느냐. 북구와 울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남구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이 매매가 상승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울산 분양 시장의 중심에는 우정혁신도시가 있었습니다. 1218세대가 분양된 우정혁신도시의 아파트가 울산 전체 분양가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작년에 한 8,200세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한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815만 원으로 2010년 1,130만 원에 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정혁신도시 이런 데서 입지도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렴한 분양가가 이런 분양시장을 좀 촉진시켰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우정혁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전체 아파트 시장의 분양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지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싼 토지 매입비가 분양가 경쟁력을 키운 것입니다. 작년 10월 분양을 시작했던 혁신도시 부지의 한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최고 15.6대 1에 달했고 모델하우스 개장 1개월 만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200가구하고 6블럭 712가구 총 912가구를 분양했습니다. 그 분양가는 3.3평방미터당 700만 원대 후반으로 그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책정됐고요.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기준으로 2억 6,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혁신도시 아파트들의 성공적인 분양은 중소형 평형대에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에 대한 강한 수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올해 혁신도시에선 1,300세대 이상이 분양 예정에 있고 전체 분양 물량은 7,000세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도시와 비교해서 울산에서는 남구가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인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남구의 분양 물량은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제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구에도 만약에 분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양호한 분양 성적이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제 회복과 더불어서 분양 물량도 최대 한 7천여 세대 정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혁신도시의 분양 예정인 건설사들은 입지 조건과 분양가 경쟁력이 있어서 2차 분양의 성공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정 혁신도시 2차 분양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33평형으로 2월 중에 분양 예정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양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어서 올해 분양가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조금 작년에 이제 800만 원 초반대였는데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양률은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혁신도시 쪽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서 올해는 분양시장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 돌발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그렇게 상승률은 높지는 않을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여전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까 중소형 평형에 대한 그 선호도 같은 것은 여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그 부동산 시장 내의 요인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유럽발 재정 위기가 와서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외부 경제적인 요인도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분양시장 광풍이 거치고 이제 합리적 공급과 이성적 소비가 주택시장에 자리 잡을 때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춘 게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양시장 열기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심 곳곳에 빈 아파트로 방치돼 있는 대형 평형대 미분양 물량인데요. 건설사의 할인 분양으로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만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존 입주자들과의 마찰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올해는 혁신도시 등 총 7천여 가구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답니다. 이런 분양 열기는 그동안 침체돼 왔던 울산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열기가 도심의 묻지마식 개발로 이어져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성화에 못지않게 적절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장기적인 주택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UBC 시사기획 인사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